10월 1일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10월 달입니다. 강의를 하다 보면 시간이 조금 빨리 흘러가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어요. 2월 달에 강의 준비를 해서 3월에 개강을 하죠. 그리고 조금 강의하다 보면 여러분들께서 가장 즐거워하시는, 안 좋아하시나? 네, 중간 시험. 또 그리고 레포트 있고 기말 시험. 그리고 기말 시험 채점이 끝나면 한 학기가 끝이에요. 그리고 잠시 쉬다가 2학기 강의 준비하고 또 개강하고 쭉 진행해서 종강. 그러면 1년이 끝나더라고요. 그럼 우리 모두 다 함께 나이가 우리 그 배웠죠, 시언어에서 변수 더하기 1 증가. 네, 네. 재미없죠? 사실은 이번 동영상 다시 찍는 거예요. 원래는 오늘 계획은 조금 짧게, 오늘 좀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좀 이따 설명드릴 건데 중요한 내용이라서 좀 짧게 이렇게 좀 하려고 했다가 두 번째, 세 번째 동영상을 찍다 보니 이렇게 반복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길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 분배 때문에 다시 찍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질문, 지난주에 질문이 괄호가 헷갈려요 라고 했던 분 기억하시죠? 어떤 학생분 질문하셨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소가로, 어떤 경우에는 뭐 중가로, 어떤 경우는 대가로 어떻게 써요? 이게 특별한 룰이 없어요. 뭐 어떤 룰대로 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구분해서 쓰다 보니까 이렇게 뭐 함수 호출이나 조건 비교 그럴 때는 뭐 그냥 이렇게 소가로, 그리고 이렇게 각가로라고 하죠. 이거는 배열, 그럴 때 각가로, 그리고 나머지는 뭐 중가로, 그런 식으로 뚜렷한 뭐 어떤 규칙은 없어요. 우리가 많이 해보고 연습해보면서, 그리고 실제로 시 언어에서 괄호 쓰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손꼽아 보면 10개는 안 될 것 같은데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어떤 규칙은 있지 않고요. 많이 사용하다 보면 익숙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외로 괄호를 쓰는 케이스가 많이 있진 않다. 네, 그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그리고 이제 오늘 수업. 오늘 수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수업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번 학기의 핵심은 포인터라고 말씀드렸죠. 아마 다음 동영상에서 똑같이 질문할 겁니다. 자, 드디어 이번 학기의 핵심 포인터입니다. 막 그렇게 제가 막 했거든요. 그 동영상 녹화를. 어쨌든 이번 학기 가장 핵심이 포인터라고 했죠. 오늘 드디어 포인터의 문을 엽니다. 이제 포인터를 향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들어가서 문을 엽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포인터의 전반적을 딱 배우고 끝날 거예요. 이번 주, 다음 주. 근데 다음 주보다는 이번 주가 더 중요해요. 이번 주 수업을 확실히 아셔야 돼요. 제가 아마 다음 동영상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릴 거거든요.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이번 주 수업을 잘 끝내면 이번 학기가 크게 어렵지 않게 진행할 거고, 이번 주 수업이 좀 대충 알겠어 이 정도로 하면 어려워요. 그건 분명합니다. 왜냐면 제 경험담이거든요. 사실 포인터가 그렇게 이렇게 원리적으로 알면 약간 좀 하드웨어 쪽으로 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실제 메모리를 이렇게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설명도 드렸는데, 조금 접근 방향을 이렇게 좀 전자 쪽, 기계 쪽, 컴퓨터 하드웨어 쪽으로 이렇게 가면 크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에요. 실제 여러분들이 다음 동영상 보시면 아실 거예요.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 접근을 다른 쪽으로 하면 한없이 어렵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 수업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다음 동영상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릴 건데, 혹시라도 이렇게 이해가 안 된다 하시면 동영상을 반복해서 보시고, 그리고 나 충분히 이해했어, 다 알겠어 라고 하더라도 동영상 다시 한번 보시고 실습을 여러분들 스스로 다시 한번 이렇게 작성해 보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이번 주만큼은 시간을 조금 더 할애해서, 우리 수업이 3시간이지만 조금 더 할애해서 다음 주 예습한다 하고 주말이나 시간을 내서 1시간 또는 2시간 정도를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실습하고 연습하는데 한번 이렇게 할애를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이번 학기 수업이 크게 어렵지 않게 지나갈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었죠. C 언어는 굉장히 막강한 언어입니다. 제가 뭐 C 언어가 좋아요, 나는 C 언어밖에 몰라, 난 C 언어 너무 좋아, 그래서 C 언어 자랑해야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언어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이거는 모두 공감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저는 C 언어뿐이 아니라 다른 언어도 사용하고 있거든요.
내 C 언어가 아직까지 살아있고 아직까지 굉장히 그 많은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다른 언어에서 이렇게 차용해서 쓰는 핵심이죠. 핵심. 어떻게 보면 그 핵심입니다. 그것들이 대부분 C로 만들어진 이유는 아마 오늘 배우는 포인터 때문일 겁니다. 정말이요? 네. 포인터를 사용함으로써 굉장히 속도를 낼 수가 있고 빨라요. 이제 그 속도를 낼 수 있고 빨라지는 거는 이제 뭐 이번 학기 동안 계속 할 거고, 오늘은 포인터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제가 이 동영상을 다시 찍는 이유도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동영상을 다 촬영해 놓고 나서 이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려고 다시 찍는 거예요. 포인터를 우리가 배울 때 반복문, 조건문 등등은 사실은 필요하지 않아요. 이제 그거는 이제 포인터 같은 거를 이제 응용할 때 쓰는 거지.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사용해 본 변수 있죠? 변수 정의, 변수 초기화, 변수의 값 할당, 변수 그런 거. 그거를 다시 설명드려요. 충분히 알고 있어요 라고 하시는데 또 생각으로 또 이렇게 이제 또 헷갈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소한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지식에서 나 진짜 모르겠어. 아무것도 모르겠어. 하지만 이번 학기 수업은 놓치고 싶지 않아. 어찌 보면은 이제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오늘 수업은 변수 선언할 때 어떤 방식으로 컴퓨터가 동작하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 핵심이거든요. 변수 선언한 변수에 값을 넣었어. 단지 이것뿐이잖아요. 소프트웨어적으로는. 근데 내부적으로 하드웨어를 하면 변수 선언하면 운영체제가 어떻게 동작하지? 어려울 것 같죠? 다음 동영상 클릭해보면 어렵지 않아요. 그냥 어렵지 않아요. 이럴 수밖에 없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변수 선언해서 값을 넣고 또 이거를 불러다가 프린트F로 출력하고 요것만 갖고 거의 30분 이상을 설명했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왜? 혹시 나 1학기 때 수업을 잘 못해서 2학기 수업을 망쳐버렸어요 라는 분들이 계실까봐 이 포인트를 중심으로 우리가 가는 목적은 포인터거든요. 이 포인터를 중심으로 이 포인터를 배우기 위한, 포인터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접근부터 쭉 갔습니다. 변수 선언, 그래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선언해서 변수는 어디에 있는지 어디 있는지 쭉 설명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 C 언어 자신이 없어 라고 해도 물론 오늘 수업을 다 들어서 포인터를 이해하는데 이 포인터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대신에 뭐 조건문, 반복문 몰라. 그러면 프로그램 못 짜겠죠. 하지만 단 오늘 수업을 확실하게 들었다 하면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수업에서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조건문과 반복문은 이렇게 몇 번 써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근데 포인터는 한 번 이해를 못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아마 제가 단언컨대 그렇게 쉽게 이렇게 이해하는 또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8분이죠? 아셨죠? 오늘 수업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다음 주는 정말 좀 짧게 끝내드릴게요. 짧게 끝내드릴 건데 정말입니다. 이번 주만큼은 수업 다 들으시고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해보세요. 복습하고 여러분들이 그래? 그럼 이게 그건가? 하고 이제 예제도 다시 여러분들 스스로의 예제도 만들어 보고 이렇게 해서 꼭 한번 제가 이번 주와 다음 주, 이번 주가 더 중요합니다. 이번 주, 다음 주를 이렇게 들으시면 이번 학기 수업에서 크게 어려운 부분 없어요. 대신에 이번 주 뭐 충분히 알겠는데 대충 뭐 알겠어. 이해하는지 알겠어. 자, 그런 분들 제가 제 경험자입니다. 알겠어라고 하잖아요. 근데 확실히 내게 아니야. 그럼 제가 오늘 이제 출근하면서 오늘이 목요일인데 이렇게 출근하면서 운전을 하면서 첫 번째 동영상을 다시 찍어야 되는데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라고 하다가 영어 설명 드릴까? 물론 제가 뭐 영어를 잘하는 거 아니지만 우리 영어 배울 때 문법이나 어떤 그 어휘가 확실히 내게 아니면 그거 응용 못 하잖아요. 어디 나가서 이렇게 뭐 얘기할 때 안 나와요. 내게 아니면. 계속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항상 hello,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이거 우리가 계속 반복했단 말이에요. 그 나온단 말이야, 이거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단어들, 우리가 뭐 이렇게 공부할 때 이렇게 단어 공부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좀 외우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내가 외웠던 것 같아. 근데 이게 완전 내꺼가 되지 않으면 어서 얘기할 때 안 켜나와요. 대신에 누군가 얘기를 할 때, 누군가 얘기를 하면 바로는 이해가 안 돼도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보면 그 뜻! 이렇게, 이건 되죠. 근데 말로 안 튀어나온다니까? 내게 완전히 안 되면. 그 생각을 했어요. 운전하면서 이거를 뭘로 비유를 해야 여러분들이 이번 주 수업을 좀 정말 중요한 줄 알고 이렇게 좀 복습을 하고 이렇게 연습을 할까? 어떻게 얘기를 할까라고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오늘 오면서. 그렇게 비유를 하면 될까 싶더라고요. 영어. 그러니까 완전히 내 거가 되면 그건 나와요. I'm fine, thank you, and you?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내 거가 아니면 잘 안 나와. 생각했는데 오케이 about 그 생각이 안 난단 말이야. 내게 안 되면. 그죠? 그게 좀 생각이 이렇게 그게 비슷한가 싶어요. 그래서 오늘 아마 실제 여러분들이 다음 수업, 다음 동영상, 다음 동영상 보면 뭐야? 별거 아닌데 분명히 느끼실 분이 한 50% 이상은 됩니다. 70% 될 거예요. 뭐 별거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얘기한 거야 라고 할 거예요. 분명합니다. 근데 그럴지라도 다시 반복해보고 동영상 끄고 비주얼 스튜디오 끄고 비주얼 스튜디오 다시 실행해서 한번 작성해보세요. 자, 변수 선언 이렇게 했고 아까 실습해서 이렇게 했었지. 그럼 이게 생각해보는 거야. 아까 설명할 때 어떤 그 칩을 하나 보여주면서 그랬었지. 그럼 이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네. 그렇게 한번 쭉 되뇌이고 이거를 몇 번 반복해서 완전히 내게 되죠. 그러면 이번 학기 수업이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충분히 이해를 했잖아요. 신기한 게 이번 주 다음 주 수업을 이해했죠? 이해했는데 그 다음에 한번 탁 앞에 조금 바뀌어요. 옵션 같은 게 하나가 탁 바뀝니다. 바뀌면 뭔 소리지? 뭐 그때까지는 이해도 돼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또 뭔가를 톡 해. 뭐지? 근데 이게 확실히 내 거가 되면 그렇잖아요. 여기서 옵션이 붙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겠지라고 합니다. 아셨죠? 10분이 넘었네. 제가 중요한 내용은 10분 내에 끝내려고 했는데 네. 이번 주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제가 항상 말버릇처럼 이번 주 중요해요. 이번 주 중요할 텐데 이번 주는 이렇게 이번 학기의 핵심인 포인터를 이제 시작하는 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포인터는 이번 주와 다음 주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번 학기 내내 계속 포인터를 사용하거든요. 응용.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그러니까 이번 주와 다음 주가 이해가 안 되면 이번 학기 힘들어지겠죠. 자, 생각이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 겁을 드렸나요? 네, 동영상 이제 바쁘신 분들은 여기서 멈춤하시고 다음 동영상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생각외로 크게 어렵지 않게 왜 했던 말 이거 나 1학기 때 1학기 초에 이거 일주일 만에 이해했던 건데 왜 또 얘기를 해? 라고 할 만큼 쭉 우리의 꼴인 포인터를 위해서 쭉 진행하면 이렇게 쭉 진행해서 포인터 가게. 아셨죠? 여기 이제 바쁘지 않은 분들 시간 볼게요. 13분. 네. 이제는 바쁘지 않은 분들 뭘 설명드릴까? 없네. 네. 저기 해야 되겠다. 프로그램 배우는 법? 독학하는 방법? 제가 이게 동영상을 이제 바쁘신 분들은 동영상 멈춤하세요. 동영상 멈춤하시고 다음 거 클릭하시면 됩니다. 다음 거. 그리고 그리 바쁘지 않은 분들 오늘은 또 무슨 얘기를 할까 궁금해하거나 라면 먹는데 그렇게 뭐 썩 보기 좋은 얼굴이 아니지만 라면 먹는데 그냥 심심하니까 틀어놓고 라면 먹어야지 하시는 분들 또는 이렇게 동영상 나 끄기 귀찮은데 부모님한테 부모님 강의 듣는 거 티내야지 해놓고 이제 볼륨 켜놓고 하시는 분들 네 켜놓으시면 됩니다. 중요한 내용 아닙니다. 바쁘신 분들은 동영상 멈춤하시고 다음 동영상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게 동영상을 찍다 보면 중간에 NG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하루에 동영상은
실제 한 2시간 반 정도, 제가 목표는 여러분들이 동영상 멈춤하시고 실습하는 거 요 시간을 안배해 갖고 2시간 반은 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저는 한 2시간 이내에 끊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막 그 안배를 해요. 근데 항상 초과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2시간이라고 하더라도 동영상, 보통 한 동영상을 제가 잘 못해요. 편집을 못해요. 예전엔 배웠었는데 프리미어인가? 그걸 초반 때 한 2000년? 2002년? 그 지금처럼 윈도우즈엔 포토샵이 없었어요. 안 믿기죠? 포토샵이라는 툴. 요즘엔 다 윈도우즈 쓰잖아요. 윈도우즈.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맥킨토시죠. 맥을 산 이유가 포토샵, 프리미어, 그리고 이제 뭐 그 미디 음악 해는 케이크웍은 윈도우즈 있었지만 그런 기반 뭐 있더라? 카날렌가 뭐 어떤 그런 거 오래돼서 잊어먹었네요. 그런 것들을 사용하려고 맥을 썼었는데, 네, 내가 왜 또 이 얘기하지? 네, 중요한 뭐 시간 바쁘신 분들은 그냥 끊으시면 됩니다. 어쨌든 제가 동영상 편집을 한 2000년도, 아마 여러분들 태어날 때쯤, 그때 한 1, 2년 정도 해봤던 것 같아요. 전문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궁금해서, 와 이게 돼? 궁금해서. 옛날에는 비디오 테이프를 잘라서 붙였는데 이게 돼? 비디오 테이프를 껴놓고 막 이쪽에 복사해놓고 막 이렇게 갈아 끼면서 이게 신기하다라고 해서 너무 궁금해서 맥킨토시 중고를 샀어요. 뭐 그때 맥킨토시 6800인가 뭐 그런 시리즈. 모니터도 다른 거 써야 돼. 마우스도 다르고 키보드 다르고. 네. 사서 했던 그때 한번 해보고 지금은 못해요. 사실 몇 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 게으름이죠. 몇 번 해봤는데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전문 툴이 아니고 구글에도 그 편집 툴이 있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한번 반영해 놓으면, 해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한 3, 4년 전에 해봤는데 한번 반영하면 10분 이상 걸려요. 지가 뭐 막 다시 디코딩 인코딩 하나 봐요. 어쨌든 제 잘 모르는 것과 귀찮인쯤에 의해서 이렇게 한 번에 쭉 촬영하다 보니까 제가 이 얘기를 언제 했었지? 이 얘기를 했던 동영상이 여러분들께 공개가 된 건가? 아니면 NG로 그냥 버린 건가? 근데 얘기를 했었나? 왜냐면 분명히 얘기를 몇 번 했는데 이게 진짜 올라갔나?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은 들었던 말을 또 들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라고 했듯이 했는데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중요하지 않은 것들. 아마 내가 오늘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 다음 동영상에 나오겠구나. 이제 그 책 교재 고르는 건 지난주에 설명드렸었죠. 지지난주인가? 이제 어떻게 연습하냐면 그거 설명드릴게요. 그거. 아마 여러분들 이 동영상을 보시는 지금까지 플레이하시는 분들은 꽤 도움이 될 거예요. 이쪽 업계에서 계속 가실 거면. 이쪽 IT, 뭐 전자전기든 뭐 어느 쪽이든 도움이 될 건데, 첫 번째로 프로그램 연습할 때는 저의 주관적인 겁니다. 뭐 어디 가서 이 얘기 누구는 이렇게 한다는데요? 이러면 욕먹을지도 몰라요. 전 주관적으로. 저는 이제 되게 잘난 척해요. 제가 동영상 끊고 나서, 동영상을 다 촬영하고 나서 막 이불킥 하거든요. 내가 왜 그 얘기를 했지? 그거 얘기하지 말걸. 그냥 거기서 끝낼걸. 주접이다, 주접. 왜 그딴 얘기를 해서?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프로그램 랭귀지를 배울 때 정말 깊숙이 다 배워요. 그러니까 뭐 내가 무언가를 개발하기 위해서 딱 요 랭귀지를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언어가 좋아요. 그래서 언어를 깊게 파요. 이렇게 쭉. 이 언어가 이것까지 되나? 이 언어로 뭔가를 임포트해 쓸 수 있나? 쭉 해봐요. 이렇게. 이 언어. 그러면은 이 언어가 이 편법을 쓰더라도 포인터로 따라 해서 할 수 있나? 이 언어가 윈도우즈의 뭐 어떤 시스템 이렇게 후킹을 걸 수 있나? 그러니까 뭔가를 막 시도를 해봐요. 이렇게. 이제 제가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제가 자랑일 수도 있지만 저는 언어를 하나 배울 때 좀 깊숙이 다 배워요. 풀로. 그걸 설명드리려고요. 생각으로 어렵지가 않거든요. 저를 처음 어떻게 하냐면, 이제 지난주처럼 책을 골랐죠. 책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거. 가장 창피한 책이에요. 들고 다니면 창피해. 너 뭐야? 너 우리 초등학교 다니는 조카랑 똑같은 책 보내. 그럴 정도 똑같은 정말 창피한 책. 그 책을 핀 다음에 또 가장 유명한 거는 안에 소스 코드가 에러가 없어야 돼요. 내가 작성했는데, 왜냐면 분명히 여러분들 타이핑 오류 또는 컴파일러 설치 못해서, 컴파일러에 뭐 이렇게 세팅 잘못해서
분명히 거기서 발생되는 오류도 많을 건데 이 책 자체에 오류가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도 안 돼. 알고 보니 책에 오류야. 그죠? 그러면은 포기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그런 이제 지난주 동영상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런 책들은 오류가 없어요. 왜냐면 네, 없습니다. 일단 없습니다. 극히 드물어요. 일단은 오류가 없는 책을 골라서 그 책 갖고 하는데 예제를 따라해요. 그러니까 그 실습 예제 나오기 전에는 정말 그 컴퓨터도 키지 마세요. 컴퓨터 키지 말고 저 같은 경우는 컴퓨터 안 키고 실제 우리 무슨 고시 공부하는 것처럼 책상에 앉아서 정독을 해요. 정독 쭉 읽어봐요. 예제 나올 때까지 쭉 다 읽어봐요. 밑줄 치가면서 물론 뭐 다 외우라는 거 아닙니다. 그냥 신용 나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이렇게 공부하고 있어라고 밑줄 치가면서 한번 해요. 그리고 외울 건 좀 외워보는 거죠. 예, 이렇게 대충 봐요. 근데 이게 얼마 안 걸립니다. 한 10분, 20분 정도? 20분? 그럼 분명히 예제가 나오거든요. 보시면 돼요. 지난주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교재면 최소한 20분 이내에 예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오죠? 첫 번째 예제도 한번 이거 내가 공부하는 것처럼 읽어봐 이렇게. 밑줄 치면서 샤프 같은 걸로 샤프로 볼펜으로 하면 이제 안 지워지니까 샤프로 이렇게 연필 읽어보고 이렇게 동작하는구나 잘 모르겠지만 해봐야지 하고 컴퓨터에 앉아서 해봅니다. 첫 번째 예제가 성공했죠. 그럼 여러분들은 그 언어를 배우는데 한 30% 온 거예요. 정말입니다. 왜냐면 언어 배울 때 30%는 첫 번째 예제를 실행하지 못하고 컴파일 되지 않고 에러 나서 대부분 거기서 포기해요. 이유는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그런 책 교재 고르는 방법 그게 잘못돼서 어설픈 교재, 너무 힘든 거, 너무 좀 멋진 교재 그래요. 어쨌든 첫 번째 예제가 성공하면 거의 30% 온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다 됐죠. 그리고 그 다음 또 읽습니다. 또 이제 뭐 이렇게 바닥에 누워서 이렇게 배 깔고 딱 베개 이렇게 하나 놓고 읽어요. 또 밑줄 쳐가면서 읽다가 그 다음 예제 나오죠. 또 갑니다. 그러면 분명히 첫 번째 예제와 다음 예제가 이렇게 유혹이 될 정도로 얼핏 비슷해. 무슨 유혹이냐면 첫 번째 예제를 조금 바꿔서 쓰고 싶은. 절대 안 합니다. 저는 안 합니다. 다시 닫아요. 다 일부러 그 컴파일러 제가 그 언어를 배우는 거잖아요. 무슨 언어인지 모르겠어. 예를 들면 뭐 ABC라는 언어예요. ABC 언어 컴파일러 설치했잖아요. 그 책 설치하는 방법도 아마 그 교재 나올 거예요. 설치대로 했죠. 그리고 설치해서 첫 번째 예제 성공했어. 두 번째 해죠. 다 닫아요. 전부 다. 컴퓨터는 안 꺼요. 다 닫고 제가 처음에 이제 마음가짐으로 두 번째 예제에서는 이제 킵니다. 자 컴파일러 키고 프로젝트 어떻게 만들었더라 만들고 두 번째 예제를 하는데 똑같이 따라하는데 첫 번째 예제 비슷한 게 나오죠. 한번 안 보고 한번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요. 이렇게 보고 눈치 보면서 이렇게 슬쩍 이렇게 컨닝하면서 보면서 두 번째 예제를 또 성공시켜요. 물론 프로젝트 같은 거 새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성공하면 다시 이번에 또 배 깔고 봅니다. 또 세 번째 예제 나오죠. 또 이번 똑같이 컴파일러 새로 띄우고 프로젝트 새로 만들고 다시 또 해봐요. 그리고 쭉 가다가 하루 이틀 정도 했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 켜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책을 덮고 첫 번째 예제나 두 번째 예제나 뭐 세 번째 예제나 아무것도 보지 않고 내가 하나 정도 할 수 있나?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오래 걸릴 것 같죠?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교재 선택하는 방법, 그 방식대로 그 교재를 선택했죠? 여러분들은 아마 보름? 정말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투자한다면 보름? 하루에 2시간씩 보름이면 그 교재 하나 끝내요. 정말인가요? 네. 그럼 지난주 동영상에 이게 설명드렸잖아요. 굉장히 얇고 뭐 반짝이고 뭐 그런 책. 그 책은 굉장히 쉽거든요. 딱 됐죠. 다 보면 여러분들의 되게 만족감이 와요. 진짜 해보시면. 저는 그래요. 제가 약간 좀 이상한 우리 말씀드렸죠. 저희 큰애가 저보고 되게 큰애가 막 새로운 사춘기인가 봐요. 이제 큰애 친구도 지금 단국대학교 2학년 한 명 있는데 걔가 제 수업을 안 듣는 걸 확인했어요. 이 말이 안 들어갈 건데 약간 모르겠어요. 약간 여러분들도 그러죠. 그럼 부모님도 잘 아세요.
사춘기가 또 온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요즘에 그래서 다 제가 말하면 다 못마땅하대. 그래요. 근데 오로지 아빠를 부러워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덕업일치. 자기 그렇게 되고 싶대요. 저는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 프로그램 작성을 되게 좋아해요. 지금도 보면 굉장히 많아요 주변에. 그러면 근데 이렇게 한번 해보죠. 만족감이요. 되게 만족해요. 그 느껴봤잖아요 우리. 몰라 저는 공부를 안 해갖고 공부를 여러분보다 못해서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보다 여러분들은 되게 굉장히 좋은 단국대학교 다니잖아요. 그쵸? 저는 학부를 굉장히 안 좋게 다녔어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막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책 한 권을 끝냈을 때 만족감 굉장히 크다고요.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 권을 쭉 딱 끝냈을 때 그래도 부모님이 나의 이런 모습을 예전에 젊었을 때 20대 때 10대 때 봤다면 굉장히 좋아하실 텐데 내가 한 권을 끝냈네. 만족감 좋다. 물론 이 한 권을 내가 다 외우거나 하거나 하지 못해요. 대신에 한 권을 쭉 봤죠. 내 밑줄 쳤잖아요. 쭉 보면서 예제를 보면 이거 했던 거 기억이 다 나. 왜? 내가 다 해봤던 거거든. 그리고 최소한 책을 덮고 한두 가지 정도의 예제는 내가 할 수 있다고요. 그죠? 거기까지 되면 거의 그 언어의 거의 80%온 거예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조금 더 좀 두꺼운 책을 다시 한번 본다든지 그때는요.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또 그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똑같은 수준의 책을 또 해요. 근데 아깝잖아요. 이제 첫 번째 책은 분명히 사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면 내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비쌀수록 좋아요. 왜냐면 아까워서 하게 돼 있어요. 그죠? 두 번째부터는 내가 그 만족감을 느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뭘 이용하냐? 바로 도서관 책에 밀줄 치면 안 돼요. 도서관에 가면 초보용 책이 많단 말이에요. 바로 도서관에서 책을 한 두세 권 빌려와요. 이렇게 도서관 보통 한 일주일 정도 되죠. 대기간이. 여러분들이 그 한 권 하는데 이틀이면 돼요. 실제 보면 이제 내가 내용들을 다 알고 있어. 쭉 보면서 예제만 하는 거야. 예제만 탁탁탁탁탁. 그러면 한 권 만족감 또 끝날 때 만족감이 막 세. 그렇게 된 다음에 저는 이제 오픈 소스나 그런데 누가 내가 배우고자 하는 언어로 뭔가를 만들어 놨어요. 그럼 저는 오픈 소스 되게 좋아하거든요. 한번 참여를 시작해봐요. 이렇게 합니다. 아마 이 정도까지만 됐으면 여러분들은 최소한 우리나라 어느 기업, 대기업이든 중견이든 중소든 연구소 어느 기업이든지 프로그래밍 다른 거 말고요. 프로그래밍 스킬로만 대리 이상 됩니다. 거짓말 같은데요. 지금 저희한테 좀 뭔가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취업하고 나서 제 얘기를 생각을 그때 한번 이렇게 곱씹어 보세요. 맞네 싶을 겁니다. 네, 확실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프로들의 수준이 그 책 한 권밖에 안 되네요. 그거 좀 더 되겠죠. 제가 누군가를 왜냐면 저도 지금 같은 그 동료들이잖아요.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 그 정도만 알아도 내가 어떤 직업으로서 돈을 버는 행위를 영위하는데 크게 부족함이 없으니까요. 모르는 거 있으면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회사 들어갈 때는 굉장히 두꺼운 바이블 같은 바이블 책을 갖다 놓는 겁니다. 얘기 길어졌네. 그래도 30분 내에 끝내지라고 했는데 네, 적당히 끝낸 것 같습니다. 아셨죠? 프로그램은 그렇게 공부하면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요. 근데 요즘에는 확 끌리는 언어가 없네요. 요즘에는 이제 네, 양자 컴퓨팅이 또 이렇게 막 끌려요. 모르겠어요. 제가 60 먹기 전까지 제가 실제 양자 컴퓨터 살지 실제로 할 수는 있어요. 30분 있어요. 이렇게 어디 가입을 해서 하면은 이렇게 잠깐 사용할 수 있는 그게 있긴 있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이렇게 그 접근이 쉬운 분야는 아니지만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30, 네. 그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그 도스,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도스 있죠, 도스. 윈도우즈 말고 예전 OS. 도스 프로그램 작성할 때 저는 처음 입사해서는 도스 프로그램 했거든요. 도스 프로그램. MS 도스. MS 도스에서 돌아가는 MS 도스와 유닉스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 작성했었어요. 근데 그때도 굉장히 좀 뭔가 새로운 걸 하고 싶었어요. 이건 아닌데. 물론 유닉스는 좋은데, 도스는, 근데 이제 그때 윈도우즈가 나왔어요. 윈도우즈, 몇이냐면, 윈도우즈 2.0은 있었어요. 케이크워크라는 이제 미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미디 프로그램 돌리기 위해서 윈도우즈 2.0, 그게 90년, 89년 말인가? 90년 초에 나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윈도우즈 프로그램을 이제 시작한 게 윈도우즈 3.0, 3.1, 그 당시에 윈도우즈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점점 그때는 컴퓨터에서 윈도우즈, 여러분들 마우스 있죠, 마우스 쓰잖아요. 그 마우스 쓰는 자체는 그냥 장난감 수준이었어요. 마우스 왜 쓰지? 필요 없는데, 실제로 웬만한 업무용 컴퓨터에는 마우스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윈도우즈에서 작동하다가 그게 이렇게 활성화되면서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윈도우즈 9.5 나올 때 이제 32비트 컴퓨팅이죠. 윈도우즈 9.5 나오면서 그 당시 나오기 전에 또 이제 그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리눅스, 그리고 자바는 그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또 길어지네요. 나중에 이 얘기하면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들이 자바 들어봤잖아요. 저는 자바 정말 처음 판도 한번 경험해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사용해 보려고 윈도우즈 9를 베타 버전, 윈도우 9죠. 한글 말고 영문으로 윈도우 9로 하는 게 뭘 해서 베타 버전, 그 베타도 돈 주고 샀어요. 디스켓이 몇 장이었더라? 30장?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이렇게 막 했던 것 같고. 네, 오늘은 제가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배우는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나중에 기회 되면 옛날 얘기 해드릴게요.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안 재밌나? 네, 너무 시간이 너무 오래됐네요. 네, 그러면 다음 동영상 꼭 복습 아시죠? 복습. 이번 주는 내가 다음 주 수업할 시간까지 땡겨서 할 거야. 그 생각으로 이번 주 수업 이렇게 쭉 따라하시고 충분히 알고 있어라고 하도 복습 내 거가 돼야 돼요. 아까 영어 말씀드렸죠? 영어 예제 계속 반복해서 뭔가를 내가 말했을 때 탁 튀어나올 정도. 왜냐면 되게 별거 아닌데 이제 그 다음 주와 다다음 주 가잖아요. 그럼 조금 앞에 뭐가 옵션이 띡띡 붙어요. 근데 지금 오늘 배우는 게 확실하지 않으면 헷갈리기 시작해. 아셨죠? 자, 다음 동영상 클릭해 주세요.